그리고 23년 3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회사가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산재를 넣고 이제 심사를 받잖아요. 상당 기간 후에 네. 심사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먼저 들어가서 그 질판 위원들한테 일을 어떻게 하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나오면 이제 회사가 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23년 3월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 정도. 네, 그 정도 시기가 맞습니다. 2월 말 그 정도부터.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단에서 질판이 내지 6명씩 넣었다가 주에 지금 4명밖에 못 넣는 이유가 그런 시간을 뺏기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담당자는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 문제 때문에 사람이 줄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더 웃긴 거는 재해자가 먼저 의견 진술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들어가서 뒤에서 진술하면 회사가 어떤 거짓말 해도 내가 이제 어필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이미 그렇죠. 나와버렸으니까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시에 들어가거나 재해자와 회사가 아니면 그 순서라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네, 그 부분에 계획 같은 게 있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한 12월쯤에 네. 저희 지부에서 울산 본부 면담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진행을 한 적이 있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조금 다른 사업장에서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질판이까지 참석하는 회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라 그 부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네, 울산 본부에서도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단에서요? 네, 공단에서. 네, 이 부분에서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측이 들어가면 거짓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같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든가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네. 네,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어서 지금 그 투쟁도 같이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대전지역본부에 이제 질병판정위원회도 위원장 면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노안부에서.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는 부분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공단 측에서도 이제 그런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저희 민주노총이랑 저희 노안부 그리고 지부에서도 지금 4월 23일 날 그 근로복지공단 선전전을 하는데 그때 본부장 면담을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재해자 숫자가 상당히 있잖아요 우리 지회에. 네. 재해자들이랑 같이 해서 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되게 짧게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늘어지면 근데 공무원들이 이러는 게 그렇잖아요. 계속 촉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니까 좀 빠르게 바뀔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뭐 재해자들이 내일이니까 좀 같이 해서 왜냐면 현장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 동지들을 이렇게 동원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로 끝나는 일이 아니니까 재해자들이 꾸준히 해서 그 앞에서 뭐 시위와 면담 요구 계속 이런 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저희 노안부 지금 6기 집행부 들어오고 나서 1차 회의를 하면서 노안부에서 사업계획 구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근로복지공단 투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을 투쟁을 하게 되면 매일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재해자 동지들이 이제 본인들의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인원이 좀 확보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다니는 동지들한테 한번 좀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 받고 나서 뭐 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자. 되게 많이 다니니까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한 달에 한두 번씩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두세 명씩 하면. 근데 그것도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대전 공장은 대전 지역 본부에서 진행을 하고 동부지사에서는 또 금산 공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같이 진행을 해야 돼서. 근데 동부지사가 이제 병원이랑 우리가 다니는 병원들 대전 근로복지공단 병원이나 아니면 저 리전 병원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 그 협약 맺은 병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겠네. 대전 그쪽은 이렇게 오가는 길이라 대전 그 공단은 한남동에 있는 동부지사 좀 그렇겠네. 예,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이게 저희가
노원부에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저희 간부들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동지들도 충분히 내일이다 생각하고서 도와주셔야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고 본인이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일이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이걸로 마음 고생도 했었던 동지들이니까 이거 차후에 본인도 또 아플 수도 있고 지금 다른 동지도 아플 수 있으니까 같이 그냥 좀 사실 시간상으로는 좀 남잖아요. 힘든 일도 잠깐 서 있는 거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해자 동지들이. 이거 아까 이 질문 넘어갈게요. 심사 기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다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것 같아요. 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잘 만들어져서 정말 단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이제 불승인이 많아졌어요. 네. 불승인이 네.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혹시 통계가 있나요?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전에는 몇 프로, 지금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대략적이라도. 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예, 예. 한 승인율이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되는데 90% 가까이. 네, 예. 현재는 한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네. 차이가 저도 불쌍긴 했는데 아이가 뭐 최소 이제 재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지금 나와 있던 SH팀 보험 가입자 의견서에 네. 이제 조금 거짓 주장이죠. 네. 거짓 주장이 그럼 상당히 이제 공단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거짓 그렇죠. 주장을 네. 거짓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심사를 다시 청구했는데도 그게 된 최초 그 결과보다는 좀 얘기가 말은 바뀌긴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재심은 또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 회사 그 이유 단순히 그 하나로 이렇게 승인율이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사실 거의 뭐 반절가게 잘린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면. 네.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작년에 이제 들어오고 나서 승인율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 네,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대표 노조가 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 산재자 인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그렇죠. 예.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이제 불승인 나는 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비율로 따지면 과거보다 불승인이 많다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불승인이 많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자 동지들도 좀 병원을 여러 군데로 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단에서 명확하게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질병이 이게 좀 약하다고 봐야겠나요? 그렇죠. 그건? 네, 그런 약하다고 동지들이 많아졌다. 근로복지원단에서 판단하는 게 거기서도 이제 심의위원들이 보면 의사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근로복지원단에서 하는 얘기는 이 진단 내리는 거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의사가 보는 시각마다 다 틀려요.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뭐 병원을 몇 군데 가서 진단을 받고 이상병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근로복지원단에서 그 심사하는 위원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불승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로복지원단에서도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현진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질병이 안 보인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병은 다 인정이 되는데 업무상 관련 이제 방금 네. SH 팀에서 낸 제자 의견서 관련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이 업무상 관련에 대한 없다라는 식의 업무상 관련이 없다는 식의 그 부정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공단이 이제 포지션이 바뀐 게 윤석열이 전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어요. 산재 카르텔. 산재 카르텔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불법 수급자. 산재 불법 수급자라고 했어요. 그 세 명에 대한 세 명을 짚어서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재조사를 이건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네. 이거 불법 수급자에 대한 얘기가 갖고 산재 이렇게 세금 나간다는 식으로 이거 똑바로 살펴서 해야 된다. 그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 세 명에 대한 걸 갖고 재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조사했더니
받는 게 맞다 산재를 받는 게 네. 정당하다 이 사람들은 아프다 조사해서 재조사해서 나왔어. 근데 이 재조사에서 이 결과에 대한 거는 맞다라고 하는 거는 안 나와 뉴스에. 이게 극미하긴 한데 이게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가 산재 카르텔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근데 감사를 진행했는데 2월달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2월달에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에 결론은 그것도 내보내야지. 네. 결론은 이게 산재자들이 부정수급 받은 게 아니라 다 정당하게 뭐 치료받고 그거에 대해서 상병을 얻어서 이제 산재 승인 난 거기 때문에 또 셋 다 네. 모두. 예. 근데 그런 부분은 다 은폐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갖고 제가 이것도 우리가 불쑥이 나는 게 윤석열이 이 발언을 했던 시기가 작년 23년 그 초쯤이었으니까 거기 그 어느 정도 영향력도 엄청나게 큽니다. 공무원들이 지금도 움직이는 마찬가지고. 게 네. 그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업무 연관성을 자꾸 회사 의견서를 100% 믿지는 않을 것 같고 공단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저도 심사를 다시 넣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거는 아마 이런 게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갖고 그러면 또 불승인이 이제 또 많아졌으니까 불승인 된 사람들 그래도 그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다음 스텝을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일단 내가 오늘 불승이 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어떤 사유로 불승인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1번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공개 청구를 어디다 하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네. 이 정보 공개 청구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네,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상병이 안 보이든지 아니면 업무력, 신체 예. 부담 작업이 낮게 나오든지 예.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상병이 조금 미약하다, 상병 미상으로 나오면은 이제 치료받은 병원이나 예. 아니면은 또 추가로 갔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음. 요 상병이 제대로 이렇게 나온 게 맞는지 음. 만약에 나온 게 맞다고 하면은 추가로 진단받은 병원에서 소견서까지 같이 예, 발급 받아가지고 나중에 심사 청구할 때 제출하는 게 좀 좋습니다. 다시 이제 심사 이제 정보 공개 청구 요청해서 내가 이제 왜 불승인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고 이걸 가지고 상병에 대해서는 그 병원을 내가 다 했던 병원 가서 네. 그 소견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다시 심사를 요청을 한다. 네.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따로 할 게 없어지잖아요. 아,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추가로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SH 팀에서 보험자 가입자 보험 의견서, 예. 보험 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 부분과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 상이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추가로 어필을 하고 추가 자료도 보완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사 청구하고 네, 이게 심사에서 또 안 되면 재심사 재심사하고. 네, 근데 재심사가 여기서는 이제 그 바뀔 확률 그 승인율 다시 승인될 확률이 네. 되게 적잖아요. 네, 엄청 그렇긴 하죠. 적어요. 근데 실제로 공단에서 이걸 살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지금 최근에도 심사 청구로 승인된 것도 있고 이전에도 몇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제가 여기서 더 심사에서는 한번 더 또 기각 청구 됐으니까 재심사를 넣기 전에 한번 저기 노무사 사무실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더 이상 여기서 서류에다 내가 더 이상 의견을 더 첨부할 게 없어가지고. 근데 내 의견이 왜 안 받아들이는지는 이제 나와 있긴 한데 그 전에 있던 목으로 이제 산재 그 휴식 기간이 뭐 이런 기간이 1년이다 복귀한 이후에 뭐 이런 식의 그게 많이 적힌. 그랬다고 해서 내가 그때 여기를 치료받았던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위를 치료받고 그때 잠깐 안 썼을 뿐이지 그때도 아팠었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이걸 노무사랑 한번 상의해서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이고 뭐 저도 걱정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재심사까지 가는 거잖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도 안 되면 이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 행정소송이라고 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물어봤더니 450만 원 가지고 착수비가 예, 많이 들어요. 갖고 이거는 좀 많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지 않으면 못 하지. 네. 그래서 최초 진행할 때 그 작업 영상이나 재발생 경위서를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넣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SH팀 이렇게 해서 사업주 의견 내는 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재자본조 하고 나서 뒤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를 절차 거치지 않고 그냥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찌됐건 공단의 잘못인데 그거를 좀 바로잡기 위한 좀 투쟁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아프고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의 의견인데 그 의견을 뒤로 미룬다는 거는 그 후순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진술이 회사 가게 된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SH 이 팀과 노사가 같이 만들자고 거짓말하지 마자 서로. 니네도 같이 해서 뭐 현장 인터뷰해서 딱 만들면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거부한 거를 이걸 한번 우리 조합원 아니면 또 황토에 다니는 우리 같은 노동자 우리 동료들이 이거 아시고 회사에서 같이 이 부분에서는 황토의 지휘에서 이 부분에는 투쟁이 이제 이루어질 때 함께 응원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일하면 누구든 다치고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 거짓말 없게 만들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요즘에 갑자기 불거졌죠. 진짜 이 의사 2,000명 정원 늘린다고 해가지고 뭐 의사 정원 늘리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 지역 의료가 좀 이제 서울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구에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수술 좀 큰 수술은 우리도 서울로 가잖아요. 뭐 아산 뭐 암은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한 병원들로 가는데 하여간 2,000명 의료대란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이제 좀 파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합원들이 다니는 병원들에서는 이거에 대한 영향이 있나요? 현재는 저희 지금 협약병원에서는 영향은 없고 이제 일부 대학병원에 다니는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다니는 조합원들이 이제 복귀를 할 때 복귀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지 이제 그렇죠. 복귀가 되거든요. 복귀 진단서. 근데 의사 진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복귀를 못 하시는 동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얘기했고 현재 그 사례는 있나요?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 안 나올 건 없고요. 그래서 사례가 발생될까봐 미리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답변이 온 게 뭐냐면은 그 대학병원 키오스크에 가면은 현재 뭐 진료 불가 뭐 이런 식으로 뭐가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캡처해서 사진 찍고 그 부속위원 원장 만나면은 복귀시켜주는 걸로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숫자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다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 그렇죠. 많지 않아.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좀 저희 이제 조합원들 산재 조합원들한테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요. 방금 얘기한 거 복귀 진단서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 공단에서 일단 치료를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받고 공단에서 이제 연장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가 의사 통해서 의사가 이제 이 사람 너 치료 받아야 된다고 진단 공단에다가 연장을 신청을 해주는데 그러면 공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연장 안 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연장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굳이 진단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거든요. 복귀 진단서가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럼 너 치료 받을 만큼 받으니까 들어가라는 건데 굳이 회사에서 계속 그 진단서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 회사가 진단서를 요구하는 복귀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 그리고 왜 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꼭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좀 호불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회사에서 이게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진단서에 이제 의사의 소견 있잖아요. 이 의사 소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를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 부속위원회 이제 그 진단서를 같이 제출을 하면 그 의사들이 좀 몸 상태도 이렇게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자체적으로 그냥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중증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 이제 직한이들한테 그거에 맞는 업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진단서를 회사에서는 떼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우리가 밖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치료가 필요 없다 이제 복귀해라라고 해서 종결이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따지면 저희는 이제 그냥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회사- 상식적이잖아요. 이 이야기에는 뭐 중증 장애가 남지 않은 이상.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 소견을 갖고 업무 적합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떼어하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이해가 뭐 회사 입장은 뭐 자기들이 좀 요것만큼이라도 책임 안 지기 위한 네, 뭘 만들기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건지 모르겠으나 뭐 중증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좀 그냥 굳이 이게 뭐 필요 없는 의식을 치르는 거라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 하여간 오늘 우리 노안 담당 우리 두 동지들 모시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많은 우리 산재 진행하거나 지금 아픈 동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HE 팀이 이제 산재를 담당해요. 산재 우리 현장에서 다치거나 이제 질병으로 설 때. 그리고 근데 이 거짓 의견서라고 말할 게 거짓이 잔뜩 써 있으니까 거짓 의견서를 막 공단에 제출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는 노사가 같이 만드는 게 정말 합리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받아들여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만들자. 왜냐면 너무 상해 내용을 가운데로 합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안부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같이 함께 좀 힘 좀 보태서 정말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함께 동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예. 할 말이 할 말 있어요? 네. 야, 씨.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전 공장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대전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이산 공장이 전소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재해자들이 언제 생길지 몰라요.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내 몸이 아픈데 그거를 참으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리 뺏길까봐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전부터 좀 얘기했던 게 본인들이 작업하는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산 공장이 전소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는 영상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업하는 영상을 좀 찍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다른 동료들한테 찍어달라고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라도 좀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산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산재 승인 받기는 어렵지만 그 저희가 진짜 최대한 노력해서 네. 산재 분들 불승이 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야, 나는 왜 불승이 나냐? 열심히 했어. 나 승인 됐어야지.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병들고 아프면서까지 진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은 없어요. 내 몸이 우선이니까 진짜 좀 아프신 분들, 그리고 현재 주무시면서도 통증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좀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맞아요. 하고 병원도 다녀보시고 그래요. 좀 상담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거 지금 부승이 돼서 이제 병원 안 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아서 잘 안 가고 있는데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에 힘 안 쓰다 보니까 팔꿈치가 아프고 발목이 아파 요즘에. 아이가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이게 뭐죠? 여기에 힘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힘을 더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픈 것 같고 한번 아프니까 예전에는 정말 일이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파서 힘들어요. 정말 이거는 갖고 좀 아플 때는 좀 치료 받으시고 저도 치료 받겠습니다. 그런 걸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몸이 재산이잖아요. 오늘 하여간 이렇게 저도 한 말씀. 그래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동지들 지금 첫 번째 산재는 무엇이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진우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공상은 산재가 아닙니다. 공상은 엄연한 그렇죠. 산재 은폐고 불법이기 때문에 꼭 산재로 신청해서 치료 받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많은 저희 조합원들도 그렇고 공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금전적인 너무 긴 그렇죠. 뭐 예. 크게 다치지 않은 가벼운 사고에 대해서는 막 공상 처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요. 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계산해서 하는 행동이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많이 이 공상 처리하는 산재를 할 거를 공상으로 자꾸 하는 사례들이 자꾸 늘어나고 막 이러면 네. 사실은 이게 회사가 안전 개선에 대한 것도 게을러지고 어떤 금융계 문제나 이렇게 어떤 개선을 한 노력이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치거나 하면 될 수 있으면 산재로 진행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자꾸 끊으려고 할 때마다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동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